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실거래에도 함정이 숨겨져 있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제가 여기 위에다가 간단한 내용을 써놨는데요. 자동차를 예로 들었는데 10년 된 자동차가 있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처음 살 때부터 등급이 낮은 차를 사고 차들 살 때도 등급이 있죠. 낮은 등급이 있고 높은 등급이 있는데 낮은 등급의 차를 사고 10년 동안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풀옵션에다가 또 높은 등급의 차를 사고 나서 그리고 중간에 관리도 참 많이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수리도 잘 하고 났을 경우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두 개의 차가 경매로 나온다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차이는. 근데 경매에서는 볼 때는 그냥 같은 기종일 뿐입니다. 산타페면 산타페 같은 차일 뿐인 거죠. 이게 이 안에가 어떤 상태인지 차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오히려 차는 겉에서 보기라도 하지 집은 내부가 살펴보기가 정말 쉽지 않죠.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못 보는 게 많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물건을 보다 보면 이 물건이 수리가 돼 있을까 안 됐을까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예측일 뿐인 거고 실제와는 충분히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럴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억 6천의 감정가 나왔던 물건인데 한번 유찰이 돼서 3억 6,8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3,680만 원 올렸겠죠. 그런데 3,680만 원이나 큰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15명이 들어왔고 미납을 해버렸습니다. 미납했다는 거 어떻게 돼요 이거? 몰수당하는 거죠 법원에. 1등은 4억 3천이라는 걸 쓰고 2등은 4억 2,500을 썼는데 과연 15명이나 들어와서 이렇게 1등이라는 높은 값의 낙찰을 받았는데 왜 돈 아깝게 3,680만 원을 날리고 미납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소유자 낙찰받은 사람이 천씨로 나오는데 천씨가 대출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금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의 보증금 몰수된 이유는 보증금을 버린 이유는 모르죠. 하나 확실한 거는 3,680만 원 돈이 적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상당히 큰 금액인데 왜 날렸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짐작해보는 여러 가지 제가 짐작해보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먼저 이 아파트는 15층짜리 아파트인데 자, 사용 승인과 보존이 1980년도입니다. 1980년도면 거의 연도가 몇 년이 됐죠? 현재로 지금 30년 정도 됐죠? 30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그 9층이니까 층수는 좋은데요. 등기부를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95년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95년도에 되는데요. 보존 등기가 1988년도에 되고 1995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됐으면 7년 정도 지났죠. 7년 정도 지났다면 새 아파트에서 7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집을 사는 사람은 수리를 안 했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간단한 정도 거의 수리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서 매매가 이전이 됐고 나서 다시 6년 후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이건 6년이지만 수리가 안 했다면 여기서부터까지를 따진다면 몇 년이죠? 약 13년 정도 됩니다. 13년 정도 됐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수리를 했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있겠죠. 아무래도 수리를 했을 겁니다. 들어갈 때 2001년도에 이 소유주의 주소지가 점거로 인해서 2001년도에 이 물건지 주소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대가 돼서 소유주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 물건은 소유자가 사서 들어가는 케이스인 거죠. 소유자가 사서 들어가지 않고 임대로 들어갔다면 수리가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소유자가 사는 것과 그리고 임차인이 사는 것과 수리하는 게 좀 다르게 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건은 2001년도에 수리를 하고 들어갔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 이후에 벌써 17년, 16년, 17년이 흘렀죠. 당연히 이 집을 살면서 수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건비 때문인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방 하나를 수리하고 싶다. 방 하나에 있는 짐을 다 빼서 이 방 수리를 하고 다시 또 이 저 방에 있는 걸 옮겨서 또 다시 수리하고 이게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이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수리를 보통 어떻게 해요? 벽지 정도, 벽지 정도만 어떻게 좀 안 보이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보이는 부분 벽지를 정도 이렇게 수리하는 정도로만 시간이 지나게 되는 거죠. 뭐 가구 정도나 좀 바꾸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17 이렇게 이 상태에서 16년, 17년, 1년 상태에서는 수리가 안 된 상태의 집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자, 일단 실거래 시세를 조사해봤습니다. 자, 보다시피 4억 3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층수가 9층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층수가. 이런 물건은 1층이나 15층은 빼고요. 이런 거 빼고 2층 이것도 빼고요. 4층 이런 거 빼고 뺀다면 거의 일반 층수는 맨 마지막까지 간다면 4.3억 정도 나오고 있죠. 4.3에서 4.4 정도. 4.3에서 4.4 정도 시세가 맞따라간다면 이 물건은 시세대로 거의 비슷하게 낙찰을 받았죠. 물론 이 시기가 좀 좋은 그 집값이 오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오른 시기에서 미리 좀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시세는 4억 3천 얼마가 나오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4억 4천, 4억 5천이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4억 3천을 받으면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실거래를 보실 때 이런 것들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가격대가 4층, 3층이 4억 300, 4억 200 나오고 있는데 13층도 4억 2,700에 나오고 있고요. 12층도 4억 2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3층 이런 물건들만 이제 3층, 4층, 3층 이런 물건들만 4억 200, 4억 300, 4억 600에 나오고 있죠. 근데 로얄층임에도 불구하고 9층이나 12층임에도 불구하고 4억 800이나 4억에 나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가격대가 다른 거에 비해서 확 떨어지는 물건들이 있죠. 이런 물건들이 뭘까요? 물론 이건 그냥 짐작입니다. 짐작이지만 이런 물건들이 좀 오래된 1988년도에 지어진 물건 중에 수리가 안 돼 있는 물건들이지 않을까.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매도한 집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수리 안 된 물건인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비해서 당연히 몇 천씩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거래를 보실 때 단순하게 내가 경매 물건이 나왔다. 그럼 이거 얼마일까? 라고 보시고 로얄층이니까 이 정도 이런 가격대가 나오겠다. 4억 3천, 4억 4천 나오겠다. 하고 이렇게 입찰을 했다면 실제로는 방금 보여드린 그 금액 중에 4억 정도까지 나왔었죠. 수리가 전혀 안 된 집. 이 집이 수리가 안 된 집이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높다라면 벌써 어떻게 돼요? 3천만 원이나 비싸게 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보증금을 뭐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어차피 보증금을 날리느니 뭐 다시 뭐 잔금 납부를 하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 있어서는 보증금을 포기하는 상황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거래라는 거는 내가 보는 것과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수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지어진 아파트들은 모르겠는데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이렇게 수리 여부에 따라서 실거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꼭 실거래를 보실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보셔야 되고요. 충수뿐만 아니라 또 이런 아파트들은 동향과 남향도 구별을 꼭 해서 실거래를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층수가 안 좋고 동향이거나 서향인 상태에서 오래된 물건이고 그리고 수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실거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물건이 경매로 나온다면 좀 상황이 좀 낙찰가가 생각보다 낙찰가를 선정을 할 때 과거 낙찰가라거나 실거래를 많이 비교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물건들은 좀 낙찰받을 때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날짜가 지났는데 딱 봤더니 수리가 잘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남향에다가 층수도 괜찮고 이런 물건들은 당연히 보이는 실거래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될 수,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수리가 딱 잘 돼 있는 집이 경매로 나왔다면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실거래 거보다 더 높게 볼 수도 있겠죠. 수리 마지막에 비용을 들었다면요. 물론 그렇게 비용이 들어서 경매가 나오긴 쉽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앞뒤로 재보고 따져보는 것도 실거래를 파악하실 때 좀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